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테이크의 다니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밤잠을 설치시면서 월드컵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4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월드컵. 정말 명경기가, 정말 하루하루 정말 제가 그러니까 이게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도 브라질이 노르웨이한테 떨어지고 또 멕시코가 또 잉글랜드에게 발목을 잡혀서 참 여러 어떤 명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가 과연 우승을 할 것일까? 그리고 메시의 이 라스트 댄스가 과연 2연패라는 어떤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면서 마무리가 될까? 여러 참 전 세계에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이 대회를 또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각설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배제고등학교 이 어떤 일배 논란 내지는 5.18 폄훼 어떤 그런 사건이라면 사건이죠.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이게 미국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배제고등학교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예를 들어 어떻게 흘러갈까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살면서 많은 차별이나 폄훼 같은 것들을 많이 봐왔고 또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을 갔었을 때만 해도 그때 이 동양인으로서의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심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백인 우월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평등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이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차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차별을 법에도 명시해 놓은 것처럼 인종차별입니다. 이 레이시즘이라고 하죠. 이 레이시즘은 사실은 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 어떤 이 마인드에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인, 미국이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백인들이 있고, 이제 흑인이 있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계열들이 있고, 또 아시아계 쪽, 또 서남아시아 쪽, 게다가 이란, 이라크 쪽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그쪽 계열들 해가지고 인도 쪽 해서 수많은 이제 인종들이 이제 멜팅 팟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인종들이 살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의 공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이민자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각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누구나 자기가 떠나온 그 나라의 것을 되게 되면 사회가 엉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법이 정말 무섭고 공권력의 힘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미국도 좀 이렇게 폄훼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지역 폄훼가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도. 근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미국의 어떤 뉴욕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뉴욕, 텍사스 이러면 그 카우보이의 나라 아닙니까? 텍사스가? 게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텍사스를 바라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자랑스러운 어떤 우리의 시작점 같은. 그래서 론스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텍사스를 굉장히 좀 좋아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 그러면 자유의 상징.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너 어디에서 왔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나 그러면은 미국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고 또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뉴욕 이러면 좀 이런 거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강남의 어떤 대치동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냥 넓게 보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러면 좀 자유롭고 그쪽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텍사스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시골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하이오, 미주리 이런 데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너네 좀 약간 폰은 돼? 이렇게 그렇게 놀리는 게 있어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폄훼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이 일베들의 폄훼 방식들이 어떤 한 나라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재앙에 가까웠었던 그런 사태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희한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수라고는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극우겠죠. 보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보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극우들이 어떤 자기네 나라의 같은 민족의 어떤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놀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유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뭐 세월호도 그랬죠. 그 다음에 뭐 5.18도 그랬죠. 이게 굉장히 희한해요. 뭐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제가 이거 미국으로 만약에 바꿔서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종차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이 인종차별했다 이거 보통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인종차별의 어떤 근거가 나왔다? 걔는 그냥 이건 정학 뭐 퇴학 이거는 그냥 일도 아니에요 진짜. 미국이 그만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9.11 있지 않습니까? 9.11. 2001년도였죠. 2001년도에 그 맨하탄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정말 이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뉴욕에 있는 출신 애를 만났는데 야구팀이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막 LA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LA에 있는 야구팀과 붙었습니다. 미국도 어떤 그런 고등학교 대회들이 되게 많을 테니까. 근데 그 9.11을 가지고 폄훼하는 응원을 만약에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뭐 상상하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저쪽 LA 쪽에서 야 니네 9.11 뭐 막 야 니네 거기 그 비행기 다 갖다 박았고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었지? 니네 그거 막 놀리고 막 이런다. 저는 입에 담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걔네들이 무슨 6개월 동안 그 학교가 뭐 이렇게 뭐 전국대회 출전, 이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 학교 폐교. 걔네들이 뭐 6개월 동안 전국대회를 못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도 못 꺼냅니다, 진짜.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비슷한 예를 찾기가 힘든데, 만약에 레이시즘만 걸려도 걔네는 대학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9.11을 가지고 이 어떤 그 자기네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스테이트, 그 뉴욕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벌어졌었던 그런 아픔, 그 테러, 그것도 재난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놀린다. 그것도 어떤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진짜로. 제가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랬으면 그 고등학교는 폐교 정도가 아니고요. 주지사 나와서 주지사도 잘릴 거야 아마 그 정도면. 대통령이 나와서도 이거는 저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거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있었던 우리의 민족적인 어떤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이번에 뭐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 제1고인가요? 거기에 가서 그 광주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 가서 뭐 사죄하고 뭐 거기 아이들한테 6개월 뭐 한다 뭐 그러면서 가끔 정치권에서 아이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는요 진짜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한국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그냥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게 그냥 튀어나온 거지 그 전에 이런 일이 과연 없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잠깐 왔었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2014년도였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잠깐 오려고 했었어요. 그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여기가 지금 난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막 그러고 있다. 근데 뭐 네가 여기 와가지고 그러는 게 좀 나중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년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세월호에 그 관련된 것을 광화문에서 이렇게 천막 같은 거 해가지고 그 기억의 집이었나요? 그걸 제가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옆에서 일베들이 거기서 폭식 투쟁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죠. 실제로요. 제 기가 막혀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표현의 자유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쌓여서 이 사태가 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만약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가지고 뭐 정치권에서 그거 모두 표현의 자유. 진짜 지랄하지 마 정말. 진짜
진짜 미친놈들 아닙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을 떠나보내면은요, 거기에서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5.18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시절에 갇혀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냅니까, 가족을? 4.15 어떻게 보낼 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보내냐고요, 그 자식을. 그런 거를, 이거는, 정말,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 사람들의 시계는 아직도 그 1979년에, 1980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2014년도 그 4월 16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사람을? 자기 가족을 어떻게 보내요? 근데 그것이 최소 명문고등학교라고 읽혀지는, 여기 배재고등학교에서 6개월 그거 정지 먹은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말 어떤 한 나라의 국민이기 전에, 한 나라의 어떤 적이기 전에 우리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논쟁이 있네. 이게 논쟁거리입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6개월의 뭐 정직원, 정기권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진정한 사과가 우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벌은 나중 일이라고요. 정말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 가족을 그렇게, 자기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 세계 10대의 어떤 경제 대국으로 가고, 이제 메가시티를 건설을 하는 정말 이 반도체가 이 호황이고, 이 AI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첨단을 달려가야 될, 정말 대체 불가할 대한민국을 천명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있습니까? 인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족을 그렇게 보내면 그 시계가 가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미국이었으면 정말 저는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면서 어떤 그 염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염치.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무슨 아프리카 저기 무슨 어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미국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참 이번 일로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 광주에 있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았나,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어른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사람이 됩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